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한 시간. 마지막 한 시간입니다. 네? 네?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죠?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죠? 자, 봅시다. 자,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9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9라고 하는 거는 반원을 회전축에 대해서 돌렸을 때 나오는 도형이 되겠다, 그죠? 얘를 한 회전시켰을 때 9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냥 공이에요. 공이에요. 이 9라고 하는 애는요, 건널비라고 하는 애가 좀 특별한 애입니다.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애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외우시면 돼요. 자, 부피라고 하는 거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는요, 그 고등수학으로 굳이 말하자면 미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애예요. 부피라고 하는 거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온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얘 배우진 않는데 어쨌든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냥 흥미 삼아 이야기를 해준 건데 흥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 한번 보시죠. 자, 참고 얘 별표 하나만 해주실래요? 얘를 알면은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얘는 원뿔, 구, 원기둥이라고 하는 이 세 개에 대한 부피에 대한 비입니다. 원뿔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은 9고요. 그 다음은 원기둥이에요. 1대 2대 3 비율이 나옵니다. 언제? 반지름이 다 똑같을 때요. 기억해 두시죠. 알겠죠? 1대 2대 3입니다. 얘 본 적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얘는 86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자, 86번 보시게 되면은 이 통에다가 구를 3개를 넣어놨어요. 구를 3개가 넣어놨는데 이 구 한 개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요. 대충 그릴게요. 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도 R 되면서 여기 총 길이가 6R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기둥에 대한 부피가요, R 제곱 곱하기 6R이라고 하는 게 부피로 나와요. 얘가 이제 파이 붙여주고요. 4374 파이 얘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다 약분시키게 되면요, R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9 세제곱이 나오면서요, R이라고 하는 게 9라고 계산이 됩니다. 반지름이 9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근데 반지름 구하고 지금 하나의 9에 대한 한 개에 대한 부피를 구하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9 세제곱 얘를 계산해서 나오면 됩니다. 얘가 972파이가 나온대요. 계산해왔어요.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자, 근데 얘를 그 옆에 있는 그 비율로 한번 가지고 갈 거야. 그 비율로 또 한번 볼 거야. 잘 봐. 얘 혹시 너네 테니스공 어떻게 파는지 알아? 원통에다가 테니스공 그렇게 차곡차곡 넣어서 팔거든? 얘를 테니스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야. 3등분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죠.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얘를 3으로 나누면은 1458 파이라고 하는 부피가 나와요. 원기둥의 부피가 1458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당 1458이야. 1458이야. 자, 그 다음에 이 9에 대한 부피는 큰 원기둥이 3인데 9라고 하는 거는 2잖아요.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9의 부피가 나옵니다. 1458 파이 곱하기 3분의 2. 얘 계산하면은 972파이. 똑같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땅! 자, 통계 넘어갑니다. 드디어 통계로 넘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방금 했던 그 회전체 부분
입체도 0 쪽. 그쪽이 가장 어렵게 나올 거고요. 특히 정다면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거다. 왜? 걔는 표만 외우면, 순전히 표만 외우시면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통계입니다. 통계는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통계 지금부터 해서 얘 중3 때도 나올 건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 잘 해놓느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과목으로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라는 게 필수예요. 이 세 개가 필수인데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얘들이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가 중1 때 나오고요. 얘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중3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게 고3 때 나오는 거예요. 고1 때 나오고 고3 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3 때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부분이에요. 처음이 흔들리면은 뒷부분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확실하게 좀 봐주시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별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별량이라고 하는 거 별 다른 거 없고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얘가 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핫팩 있으신 분, 저 8번짜리요. 형광펜 해주시죠. 자, 다음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예제만 체크해 주시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이 각각들에 대한 거는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겁내 잘 하시잖아. 여러분들 아직 안 하셨을까? 점수들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딱 보자마자 하는 게 평균 내는 거야. 이거 나왔고 저거 나왔고 이거 나왔네. 그럼 평균 내볼까? 해가지고 평균 점수라고 하는 걸 내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평균이고요. 얘는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의 총합이다.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시는 게 평균입니다. 다음 중앙값이요. 진짜 양 끝에서 하나씩 다 세면서 오는 거야. 쭉쭉쭉쭉쭉쭉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앙값이거든. 자, 근데 홀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숫자가 딱 정해져. 근데 짝수일 때가 문제야. 짝수일 때는 쭉쭉쭉쭉 오다가 가운데 두 개 만나고 가운데 없거든. 두 개 평균 내면 돼. 알겠지? 그게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다음 최빈값. 다 세서 가장 많은 거, 걔가 최빈값이야. 그 다음 줄기와 잇그림이 있는데 줄기와 잇그림 옆에 밑에 예제 적어놨거든요. 이 예제 보면서 이런 게 줄기와 잇그림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다. 자, 옆에 있는 8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 어렵기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87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서로 다른 10개에 대한 별량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별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개예요.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좀 있어 보이게 작성하자고. 알겠지? X 첫 번째 거, X 두 번째 거, X 세 번째 거 해서 X 10번째 거까지 있는 거야. 얘를 별량을 10개를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게 작성을 해봤고요.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인다고 해. 빨리. 있어 보이지? 그렇지. 휴. 자, 다음 입 10개 별량이 있는데 가장 작은 거를 제외하고 9개에 대한 별량의 평균이 43이래. 자, 순서대로 얘가 가장 작은 거고요. 그 다음 얘가 가장 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에 대해서 가장 작은 걸 빼고 나머지 평균이 43이래. 즉 x2 더하기 x3 더하기 해서 x10까지 다 더했더니 얘가 평균이 43이래. 자, 평균 어떻게 낸다고? 총합에다가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라고. 얘를 9로 나눴더니 총 9개잖아. 9로 나눴더니 얘가 평균 43이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럼 위에
2, 3, 4, 5, 6, 7, 8, 9, 10 다 더한 거는 43 곱하기 9가 되겠네. 얘 계산해왔거든. 387이야.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를 빼고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39래.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9까지 더한 다음에 9로 나눈 평균이 얘가 39래. 그래서 1부터 9까지 더한 거 얘도 계산해왔거든? 39 곱하기 9, 351이야. 자, 다음 문제에서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랑 더했더니 82가 나왔다고 해.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랑 더했더니 82가 나왔대. 자, 이때 10개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전체 평균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거잖아? 다 더한 게 얼마인지를 얘로 보는 거야. 얘를 더하고요. 얘를 더하고요. 얘까지 더하면은 x1이라고 하는 거, x2라고 하는 거 다 더해진 다음에 두 개씩 있는 거야. x1도 2개 있고요. x2 2개, 3 2개, 쭉쭉쭉 9 2개, 10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한 거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한 이 결과는 820이래, 820. 820.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게 4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 평균 내자. 10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41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은 41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89번 문제, 줄기와 인 문제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래요. 얘 귀찮거든요? 자, 제일 첫 줄부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표 보세요, 표. 줄기가 0일 때 잎이 336이야. 그러면 진짜로 3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줄. 줄기가 1이고 잎이 4445야. 그러면 14, 15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알고 있지? 그 밑에는 21, 21, 26, 27, 28이 있는 거야. 얘 평균 내면은 16 나와. 16 나와. 너네 계산 귀찮을까봐 다 해왔어. 자, 그리고 중앙값 하나씩 전부 다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운데로 오는 거야. 가운데로 오면은 뭐가 있냐? 14랑 15가 나와. 그래서 두 개를 평균 내준 14.5라고 하는 게 중앙값이다. 다음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건 14야. 그래서 C라고 하는 게 14가 돼서 계산 16.5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와 인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나온다. 자, 이 세 개 한 번에 다 묶어놓은 이유가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애들이라 그래. 도수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히스토그램에다가 점을 찍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계급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시면 그냥 나눈 구간이에요. 다음 계급의 크기는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랑 제일 마지막 거에 대한 차이를 계급의 크기라고 나타낸답니다. 다음 도수라고 하는 거는 개수야. 그 계급에 포함되는 개수를 도수로 나타내고요. 얘를 표로 만든 게 도수분포표죠.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 얘 오른쪽에 그림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히스토그램이야. 어떤 계급에 따라서 도수 개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이 있다, 그죠? 특징의 2번 동그라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다.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랑 같은 겁니다. 두 개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얘는요, 히스토그램에서 양쪽 끝에 0이라고 하는 애를 포함시켜서 가운데 있는 점을 찍은 다음에 다 이어준 다각형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참고 나와 있다, 그지? 참고해 보면은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은 세지 않는다. 얘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특징 보게 되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얘는 연속적
거기만 현금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연속적이라는 거야. 끊긴 게 없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넘어가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애는요, 히스토그램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동일한 겁니다. 즉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두 개 똑같다는 거야. 그냥 똑같은 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90번 문제부터 해서 얘는 92번까지 다 세 개 다 볼 거야. 얘 90번, 91번, 92번 시간 드릴게. 각 문제당 2분씩 줄게요. 지금 6분 드릴 테니까 얘 좀 풀어볼게요. 90, 91, 92 시작해 보시죠. 세 문제. 얘는 다 푸셔야 돼요. 자, 90, 91, 92 한번 보시죠. 자, ABC라고 하는 거 비율이 3대 2대 1이 나왔잖아요. 얘는 진짜 근데 B 어디 갔냐? 얘 왜 구간이 없어졌냐? 얘 B고요. 여기 B 껴있고요. 자, 얘는 쉽게 구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22를 더한 결과가 나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얘가 1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18을 3대 2대 1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총 6등분 한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3, B는 6, A는 9가 된다. 자, 이때 40초 이상 60초 미만이야. 이때 이 학생은 전체의 몇 %냐? 자, 여기서 얘네들이잖아. C라고 하는 게 3이었네. 그러면 3 더하기 3 해서 6이잖아요. 맞아요? 전체 40명 중에 6등 %니까 100을 곱해줍니다. 3, 5, 15 상위 15% 이렇게 나오게 하위네요. 얘는 그래서 15%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상위구나. 오래 매달리기니까. 자, 상위 1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91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상위 15%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최저 얼마나, 다음 상위 70%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최저 얼마를 받아야 되냐.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도수부터 구해 주셔야 되죠. 총 학생 수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얘 2, 3, 7, 12, 10, 6입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가 40명이에요. 총 학생 수가 40명입니다. 자, 상위 15%거든요. 40 곱하기 100분의 15입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6명이 돼요. 즉 여기까지가 상위 15%라는 거야. 돼요? 여기 점수가 9점이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9가 된다. 다음 상위 70%야. 위에서부터 70%거든. 그러면 40명 중에서 70%에 드는 애들은 47, 28명까지다. 28명인 거 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70%예요. 이 점수가 7점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게 7이 돼요. A 더하기 B 16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 얘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얘네 곡선을 넓이를 구하시는 게 아니고 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들 넓이 다 구하는 거다. 돼요? 자, 얘 히스토그램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 4부터 8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8부터 12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나뉘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거 넓이부터 좀 구해볼게요. 얘를 하나의 구간을 그냥 A라고 하는 문자로 구간의 크기를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도수가 지금 2거든요.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2A 더하기 8A 더하기 가운데 있는 애, 얘가 문제인데 지금 얘는 A랑 B랑 서로 반반 가지고 가는 거거든. 여기 있는 애 원래 넓이가 12A인데 절반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6A만 가지고 가는 게 왼쪽 넓이가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16A라고 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요,
얘 절반부터 해서 쭉 적어볼게요. 6a라고 하는 넓이 더하기 10a라고 하는 넓이, 그 다음 5a라고 하는 넓이, 마지막 3a라고 하는 넓이입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은 24a라고 하는 넓이가 나온다. 즉 왼쪽 a 대 b라고 하는 얘는요 16 대 24라고 하는 건데,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8로 약분시키면은 2 대 3이라고 하는 넓이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4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94번에 X 해주세요. 이게 문제 잘못 넣어놨습니다. 문제가 다른 게, 문제 내용이 다른 게 딸려가 버렸어요. 얘 회전체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94번은 X표 해주시고. 자, 상대도수입니다. 어떤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는요, 그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에 대한 도수입니다. 자, 근데 이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요, 밑에 있는 특징의 1번입니다. 자,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이고 그 총합은 항상 1이라는 거, 얘가 상대도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이 돼요. 여기다가 형광펜 쭉 그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만 형광펜 쭉 해주시면 되겠다. 자, 9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3번 문제다. 도수 분포 표에서요, 도수가 18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45래. 자, 봐봐.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개 도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분의 18이라고 하는 얘가 얼마? 0.45가 된다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라고 하는 애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먼저 0.45라고 하는 애를 약분해서 바꿔보게 되면요 20분의 9라고 하는 애로 나옵니다. 자,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전체가 나오겠다, 그죠? 얘는 40분의 18이니까 전체 도수는 40이 된다. 다음, 이 도수분포표에서요, 도수가 6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래. 자, 전체가 40이네. 근데 도수가 6이네. 얘를 구하면은, 얘 계산하면은 0.15가 나와요. 지금 계속 15%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있다, 그죠? 40명일 때는 15%가 계속 나오네. 다음, 상대도수가 0.3인 계급의 도수는 B다. 40분의 B라고 하는 애가 0.3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거 왼쪽에 거 2배 한 거니까 분자가 2배 되면 되겠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12라고 계산이 되겠네. 얘가 A였죠?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12 더하기 0.15, 12.15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 말이 안 나와. 도수분포 다각형,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다. 자, 여기에 3번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있다, 그죠?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은 계급의 크기다.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로축에 상대도수가 들어가고요, 가로축에는 계급의 크기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비교인데요, 얘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총합이 다를 때 두 집단에 대한 분포를 비교하는 문제, 얘가 96번에 있습니다. 자, 95번과 96번 둘 다 풀어볼 거예요. 둘 다 한번 풀어보시죠. 5분 드리겠습니다. 각 2분 30초씩 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상품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뽑을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다 열심히 하셔서 오늘은 전체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끝날 때 두 분 받으신 분 빼고 전체 가위바위보 해서 3명 드릴게. 3명. 한 번도 안 받아간 사람이 받아가면 좋겠다. 왜 갑자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몇 명이 보이시는데, 야, 그래도 쌤 되게 공평하지 않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게 아니잖아. 가위바위보 잘하는 애들도 주잖아. 가위바위보도 실력인데.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더라? 지금 얘 그림 보면은 위에 잘려서 나갔잖아요. 누가 뜯어놨잖아요. 이 썩을 놈이 뜯어놨잖아요. 얘 고3 학통에서도 나와요. 뜯어놓은, 험한 말 나올 뻔했다. 뜯어놓은 자식이 나와요. 나도 여러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나도 어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오하고 있어. 이 뜯는 새끼가 누군지.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다 물 부어버리는 애도 있잖아. 진짜 죽이고 싶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참고로 방금 했던 말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험한 말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고요. 자, 혹시 다 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다 확인해 드릴게요. 아하.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찢어 놓은 애 진짜 때리고 싶죠, 지금? 안 풀리죠?
아, 저 말풍선 보니까 갑자기 어째서인지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걸까? 찢어먹은 새끼 때문일까? 자, 보시죠. 아, 자꾸 험한 말이 나오네.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험한 말이 몇 번 나온 거야. 자, 95번 봐봐. 얘 보게 되면은 또 열받네. 찢어먹었어. 자, 근데 지금 총 50명이거든. 50명인데 상대 도수를 표시를 해놨어. 난 상대 도수가 나오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편이야. 자, 여기에 이 점은요, 지금 0.2468이거든요. 맞아. 0.8이거든요. 그래서 50을 곱해서 여기는 총 4명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1.8이야. 0.18. 0.18 곱하기 50해서 여기는 총 9명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4회 이상 6회 미만인 학생은 6회 이상 8회 미만의 학생 수보다 2명이 작다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애가 그럼 기준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 X명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4부터 6회 미만인 학생은 얘보다 2명이 적대. 적기 때문에 여기는 X-2명이 있는 거야. 다음은 6회 이상 8회 미만인 학생 수와 8회 이상 10회 미만인 학생의 수가 같대요. 얘가 X명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학생 수가 나오니까 4 더하기 9, 13에다가 X-2 다 더하면은 3X-2라고 하는 거. 계산하면은 3X 플러스 11이야. 얘가 총 50명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 넘어가서 39거든요. X라고 하는 게 13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8회 이상 10회 미만인 이 학생의 수 X명이고 13명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자, 96번 보시게 되면 이 도수분표가 나와 있는데 8개 이상 12개 미만 여기거든요.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여기에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도수의 비가 5대 7이야. 상대도수의 비거든. 자,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는 얘 자료 안에서 상대도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8에 대한 상대도수는 40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즉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0.2라고 하는 게 상대도수가 돼요. 얘가 남학생이거든요. 얘가 비율상 5에 해당하는 거야. 5에 해당한. 그럼 7에 해당하는 거는 얘 5로 나눠봐. 0.04지. 7 곱하면은 0.28이야. 얘가 여학생에 대한 상대도수인데 이 여학생에 대한 상대도수는 여학생들끼리만 봐야 된다고. 그러면 50명 중에서 네모명에 대한 상대도수가 0.28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네모라고 하는 거는 0.28에다가 50을 곱하면 되겠네. 그지? 14명이 나온다는 거야. 14명. 자,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더했을 때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A라고 하는 애는 3명이 있습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값 구했죠. 3이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1 과정부터 해서 중1 1학기 거부터 해서 2학기 거까지 한번 쭉 다 훑어본 거예요. 얘에 대해서 나 이거 왜 안 풀리냐, 망했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한번 다 본 거예요. 1회독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기 전에는 최소 4회독, 5회독을 하실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아시겠죠? 자, 지금 가지 마시고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시고요. 가방 닫지 마시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